박정수 63세. 그는 35년 동안 시청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박 주사님, 박 계장님, 그리고 마지막엔 박 과장님으로 불렸다. 매일 아침 7시 낡은 양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곧 성실함의 상징이었다. 특별한 야망도 큰 욕심도 없이 그저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다. 자녀들에게는 늘 공무원이 최고다.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그는 안정적인 삶의 표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정년퇴직은 그에게 안정 대신 막막함을 안겨주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남은 건 대출금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두 자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장성한 아들은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사 후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며 집 담보 대출을 끌어다 썼고 딸은 공무원 시험 준비만 5년째였다. 집안은 언제나 빚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다. 정수는 퇴직 후에 안락한 삶을 꿈꿀 겨를도 없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 나이에도 가장의 짐을 벗지 못하는 걸까? 그는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이끌고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거나 주변을 맴도는 노인들의 무료한 삶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겹쳐보곤 했다. 어느 날 정수는 공원을 지나다 우연히 동네 카센터 앞에 붙은 아르바이트 구함 전단을 보았다. 세차, 청소, 시급 7,000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록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은 내려놓아야 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센터 문을 열었다. 카센터 사장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다. 어르신, 이 나이에 힘든 일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는 젊은 친구들도 힘들다고 하는 일인데. 사장의 미심쩍은 눈빛에 정수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꾹 참았다. 걱정 마십시오.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꼼꼼함이라면 제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햇볕 쨍쨍한 날에도 칼바람 부는 날에도 그는 묵묵히 차를 닦고 먼지를 털어냈다. 젊은 시절 자가용을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타고난 꼼꼼함과 손재주로 금세 일에 익숙해졌다. 다른 알바생들이 놓치는 작은 흠집까지 찾아내 닦아내자 손님들은 정수의 세차 실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와, 아저씨, 세차 진짜 꼼꼼하게 하시네요. 세차가 됐어요. 어르신 덕분에 차가 광이 나네요. 최고입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정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퇴직 후 사라졌던 인정받는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사장도 정수의 성실함과 꼼꼼함에 만족하며 박 선생님, 정말 일 잘하시네요. 라며 그를 대우해주기 시작했다. 카센터에서 일하며 번 돈은 빚을 갚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정수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딸의 학원비를 대주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퇴근길에 아들 민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민준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대출받아 마련한 아파트였다. 민준아, 아버지가 혹시 근처인데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 갈까? 민준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하며 전화를 끊었다.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이었다. 정수가 퇴근 후 샤워를 하려는데 아내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일이 내일인데 이번 달에도 돈이 모자란데 당신 퇴직금으로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을까? 정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외에
또다시 큰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게다가 민준은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었다. 민준이가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대? 회사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파트 대출금도 못 낸다는 건가? 정수는 아들의 무관심과 자신을 배제하는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다. 다음 날 정수는 직접 민준의 아파트 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스타트업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상환은커녕 이자, 납부도 여러 차례 연체되어 있었다. 게다가 민준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내의 비상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민준은 이미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손을 벌린 상태였다. 정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구나. 게다가 나를 속이면서까지 돈을 더 요구하고 있었다니. 자식에게 헌신한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내 자식의 인생을 이대로 망가뜨리게 둘 수 없어. 그날 이후 정수는 카센터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를 닦는 일보다 밤새 아파트를 지키는 일이 몸은 더 힘들었지만 아들 민준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일에 맞춰 대출금을 갚아주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오로지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몸부림치는 늙은 기계가 된 것만 같았다. 밤늦게 순찰을 돌 때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아파트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 김미영 여사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해했다. 여보, 왜 카센터 그만두고 갑자기 경비를 서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아들의 모든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걱정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던 정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 민준의 차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의 아내, 즉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평소 정수에게 아버님,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라며 살갑게 굴었던 며느리다. 수진의 통화 내용이 정수의 귀에 들어왔다. 야, 나 죽겠어.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경비한다고 난리야. 맨날 이 아파트 돌아다니는데 친구들이 보면 어쩌냐고. 쪽팔려 죽겠어 진짜. 몰라. 우리 남편은 왜 그걸 말리지도 않는지. 아파트 살려니까 별거지 같은 꼴 다 보내. 시댁에서 빚 갚아달라고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죽겠고 시아버지는 경비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정말 환장하겠어. 정수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동안 아들 빚 때문에 카센터에서 몸을 갈아넣고 심지어 경비일까지 하며 자신을 희생했는데 며느리는 그를 쪽팔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노고와 희생을 비웃고 심지어 거지 같다고 조롱하는 며느리의 말에 정수는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섬뜩하게 변했다. 그는 그날 밤 경비실에 앉아 잠 못 이루고 생각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식에게 짐이 되고 며느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니.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아들 민준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평소 민준이 자랑하던 스타트업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가 저 빚을 갚기 위해 이 밤중에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술 마시고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녀.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경비실에서 뛰쳐나와 아들이 들어간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민준의 집에서 들려오는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정수의 귀에 박혔다. 여보, 그거 샀어? 우리 돈으로 몰래 사려고 했던 그 명품 가방? 당연하지. 당신 생일인데 선물은 해야지. 아버지가 이번 달에도 대출금 다 해결해 주셨잖아. 이제 좀 살만해졌어. 그리고 민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자신의 희생을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자신이 경비 일을 하며 번 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 값으로 쓰이고 있었다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비수 같은 결심이 박혔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와라. 나랑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지금 바쁜데? 라고 둘러댔다. 정수는 목소리를 낮춰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지금 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다.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마누라, 친구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선택해라. 민주는 순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민준이 허겁지겁 현관으로 내려왔다. 그는 경비복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듯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랬지? 아버지는 내 뒤에서 너를 밀어줄게. 이제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밀어줄 시간이다. 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섬뜩한 결의를 읽었다. 정수의 분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읽었다. 나의 비참함이 그의 철없음을 넘어설 때가 왔음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능한 늙은 아버지가 아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은 내 자식을 살리는 뜨거운 칼날이 될 것이다. 민준아, 올라가서 내 마누라 데리고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나랑 할 얘기가 많다. 민준은 아버지의 단호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잠옷바람으로 내려온 며느리 수지는 경비복 차림의 시아버지를 보고 기겁했다. 내 평생 나라의 녹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 살았다. 내 퇴직금, 내 노후자금, 심지어 이 늙은 몸으로 남의 차를 닦고 밤새도록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번 돈까지 모두 너희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너희는 내 등을 쳤지. 내 아들은 나를 속여 돈을 빼냈고 내 며느리는 나를 쪽팔린다며 조롱했어.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술을 마셨더군. 정수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세요? 정수는 싸늘하게 웃었다. 오해? 오해라고? 내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시아버지가 경비나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쪽팔려 죽겠다고, 거지 같다고. 내 말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어. 그리고 너 민준아, 내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돈다. 내 스타트업이 이미 망해가고 있다는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이고 계속 돈을 요구했어? 민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며느리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체념이 스쳤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실망감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내가 왜 그랬는지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잘못으로 내가 평생 모은 돈과 내 마지막 자존심이 걸려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도 평생 고통받을 것이다. 나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다. 내 아들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내 새끼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없어. 정수의 말에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실 스타트업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돌려막다가 더 큰 구멍이 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왔다. 회사 공금 횡령.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며느리 수지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 경악하며 쓰러질 듯했다. 정수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눈빛은 이미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 아들은 물론 내 가족까지 파멸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다.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내가 벌인 일,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널 밀어줄 시간이다. 정수는 아들 부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미영은 영문도 모른 채 심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세 사람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미영아, 우리 아들 민준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회사 돈에 손을 댔고 지금 그 빚 때문에 집안 전체가 위태롭다. 지금까지 내가 카센터에서 일하고 경비를 서면서 번 돈도 내가 모아둔 비상금도 모두 민준이 빚을 막는 데 쓰였다.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정수는 며느리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경비하는 시아버지를 쪽팔린다고 했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명품이나 사고 다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내가 오늘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 인생 마지막 사업을 시작할 거야. 이 모든 빚을 갚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정수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을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첫째, 민준이는 당장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수할 준비를 해라. 둘째, 수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품을 당장 팔아라.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나에게 넘겨라.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검소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정수의 말에 아들 부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마지막으로 너희 둘 다 나를 아버지이자 가장으로 다시 모셔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나를 기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너희와의 인연을 끊을 것이다. 이 모든 빚과 불명예를 너희 스스로 감당하게 될 거야.
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기백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봤던 늙은 아버지가 사실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가장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정수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역전극을 위한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빚을 갚는 기계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장의 이름을 되찾고 아들을 구원할 영웅이 될 참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이 한없이 얕봤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경외심이 서렸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민주는 그날 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죄를 고백했다. 회사 돈 횡령 규모, 그동안 숨겨왔던 추가 대출금, 그리고 스타트업 실패의 전말까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민준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자수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다행히 횡령 규모가 크지 않았고 민준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수했기 때문에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게 이루어졌다. 정수는 아들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합의금을 마련했고 아들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 수지는 명품 가방을 모두 팔아 돈을 보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주는 시리에 빠졌다. 회사는 물론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된 자신을 비관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수진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기력해졌다. 그때 정수는 다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 그리고 미영의 비상금, 심지어 아들 부부가 팔고 남은 잔돈까지 모두 모아 동네 카센터를 인수했다. 바로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그 카센터였다. 카센터 사장은 정수의 제안에 의아해했다. 박 선생님, 이 나이에 갑자기 사업을 하시게요? 쉽지 않을 텐데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에게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 가장 박정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는 카센터 간판을 직접 새로 만들었다. 박정수 카센터. 이름은 투박했지만 그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카센터를 다시 여는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예전에 정수에게 세차를 맡겼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 선생님 아니세요? 여기서 사장님이 되셨네요. 예전부터 박 선생님 세차가 최고였는데 드디어 차릴 줄 알았습니다. 박 사장님, 예전에 제 차 꼼꼼하게 봐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정수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찾아왔다. 경비 아저씨, 드디어 사업 시작하셨네요. 저희 차는 이제 여기로만 가져올게요. 정수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방문과 따뜻한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묵묵히 흘렸던 땀과 진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며 힘을 얻었다. 정수는 민준을 자신의 카센터로 불렀다. 민준아, 네가 저지른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한다.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장 아들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저 나를 돕는 평범한 직원이 될 거다. 불만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카센터의 막내 직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힘든 육체 노동에 지쳐 힘들어했지만 정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민준을 이끌었다. 정수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손님들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꼼꼼하게 차를 수리하고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진정한 일의 가치와 성실함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며느리 수진도 달라졌다. 그녀는 주말마다 카센터에 나와 정수와 민준을 도왔다.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고 사무실 청소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아내 미영 여사는 매일 점심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카센터로 가져왔다. 흙먼지 속에서 함께 땀 흘리는 가족의 모습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지고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렀다. 박정수 카센터는 정수의 성실함과 민준의 노력 덕분에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으로 성장했다. 한때는 빚더미에 앉아 가장의 무게에 짓눌렸던 정수는 이제 활기 넘치는 사장님으로 변모했다. 민준 역시 스타트업의 실패를 딛고 카센터의 젊은 실력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성실함을 배웠다. 정수의 삶은 이제 단순히 빚을 갚은 성공 스토리를 넘어 실패한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운 한 가장의 위대한 역전극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퇴직한 김영감이 아니었다. 가장 박정수라는 이름은 빛나는 금메달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 정년 퇴직 후 아들의 빚과 가족의 불화 속에서 좌절했던 박정수.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먼지 속에서 다시 시작하여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와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60대 남성들에게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가장의 이름으로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욱 더 힘이 되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늘 있을 테니 오늘도 힘내세요.